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혹시 회의가 드는 경험 없으셨나요? 회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막상 결론 난 것은 별로 없고 뿐만 아니라 회의를 아무리 해도 공동체가 변하지 않는 경험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함께 나눈 내용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교회 리더십으로 다양한 회의를 참가하고 또 주재하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다운 회의,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며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내용은 제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 헌법과 그리고 의사결정 진행 과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룰스 오브 오더라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회의 의사 진행 과정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시간에는 회의의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첫 번째 맞닥뜨리는 어려움, 문제점, 바로 중구난방 회의입니다. 여러분 회의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의제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곳으로 막 빠지는 이상한 내용으로 귀결이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의사결정 과정의 기본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 기본적인 안건, 의제의 채택 과정은 먼저 이제 최초의 발언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을 내놓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열심히 토론한 끝에 어떤 안을 만들고 누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러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자 표결하겠습니다, 찬반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보통 진행이 되죠.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또 합의안을 이끌어가는 토론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회의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문제는 토론이 동의와 제청 이전에 진행되다 보니 토론 과정에서 최초 의제에서 벗어나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최초 의제를 다루다가 다른 의제들이 겹쳐지면서 당초에 논의하기 시작했던 그 안건은 사라진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이겠죠. 여차저차 토론 끝에 누군가 안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동의하고 제청을 하고 투표를 하고 결정해서 아 됐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맨 마지막에 나온 안은 처음의 안과는 전혀 다른 안이 될 때도 있지요. 의사 진행 결정 과정의 기본이 되는 로버트 룰스 오브 오더에 의하면 이 과정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로버트 룰스 오브 오더는 1876년에 미국 육군 장교인 헨리 로버트가 작성한 것으로 이후 국회나 다양한 회의 의사 진행 결정 과정의 근간이 되는 그런 규칙들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로버트 룰에 의하면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허락받은 사람이 어떠한 안을 동의합니다. 여기서 동의는 뜻을 같이 합니다 라는 그런 동의가 아니라 의제를 움직입니다, 이런 의제를 냅니다 라는 의미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motion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한국어로는 위에서 얘기한 동의와 또 여기서 얘기한 동의와 발음이 같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혼동이 생겼고 관행적으로 이 동의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해 왔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동의로 제출된 안은 다른 사람의 제청, 이제 영어로는 second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의 제청에 의해서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의장의 진행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이 시작됩니다. 토론은 상정된 안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안이 동의가 나오고 제청이 되면 자 그럼 이제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안만 토론을 하게 되죠.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회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바로 처음에 상정했던 안이 아니라 다른 안이 추가로 제기되고 막 섞이면서 이제 이상하게 빠져드는 거거든요. 근데 로버트 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방지되도록 한 번에 한 안건만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논의를 하다 보면 최초의 어떤 안에서 약간의 수정되는 그런 경우도 필요할 때가 있죠. 이 경우에도 수정안에 대한 동의 그리고 제청이 이루어져서 변경된 다음에 토론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마친 후에 찬반 여부를 묻고 채택 혹은 부결이 되는 것이지요.
로버트 룰에서 제시하는 동의, 제청, 토론, 그리고 표결 이 과정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회의가 중구난방이 되고 오랜 시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의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장, 모더레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회의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의장의 역할을 망각한 혹은 그 역할이 부재된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로버트 룰을 비롯하여 회의의 의사 진행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토론이 좀 지나쳐서 막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 그런데도 의장이 가만히 있다면, 회의를 그 발언을 끊고 있지 않다면 이제 회의가 점점 더 격렬해지겠죠. 혹은 해당 안건이 아니라 다른 안건이 이제 제기돼서 원래의 논의가 얕아지고 다른 논의로 막 논의의 회의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는데도 의장이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삼천포로 회의가 빠지고 있는데 의장이 가만히 있다면 회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 의장은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를 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의장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견 표명을 삼가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정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의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역할 구분이 철저히 잘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회의의 의장이 자신이 원하는 결론으로 회의를 이끌어 간다면 제대로 된 회의가 될 수 없겠죠. 특히나 교회의 회의에서 보통 의장은 이제 담임 목사가 맡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교회의 문화가 담임 목사의 뜻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라면 의장이 본인의 역할을 잊어버렸을 때 더더욱 회의다운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 회의에서의 문제점은 바로 망각입니다. 망각을 통제하지 않는 회의는 정말 회의감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지난 회의에서 아주 힘들게 논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의 때 그러한 논의는 싹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 그럼 사실 이거 회의에서 뭐해? 막 그런 생각이 들겠죠. 혹은 회의를 해서 자, 우리 이것을 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제 액션 아이템, 실행 과제를 설정했는데 다음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아무런 일이 실천되지 않았다면 이거 회의해봤자 뭐해? 어차피 하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러한 망각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 로버트 룰에 이미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의를 시작할 때 지난 회의 때 의논했던 사항들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회의록을 검토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난 회의 때 이런 논의를 했고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입니다. 사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같은 회기 내에 부결된 안건은 다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어떤 부결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자꾸 다시 논의해요 이러면 회의의 의사 진행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일사부재의, 한번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에서 다시 의논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회기가 아닌 일회성의 미팅이 많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지난번에 부결된 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된 안건을 쉽게 되돌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시 논의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서 논의될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다시금 쉽게 돌리기 때문에 어차피 회의에서 뭐해, 한두 사람이 그거 잘못됐어요 다시 해요 라고 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들을 쉽게 바꾼다면 교회의 회의에 필요가 사실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회의를 통해 결정됐던 내용들이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회의를 무기력하고 정말 회의감이 들게 하는 세 가지 문제점들. 하나는 회의의 의사 진행 과정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 의장의 역할이 부재된 경우, 또 회의에서 망각이 일어날 경우,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미 해답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원칙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만약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혹시나 회의를 하면서 겪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회의의 원칙들을 잘 숙지하고 진행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또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